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와 함께 우리 시장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슈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은 여전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굳건히 이 선만은 깨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어졌던 종목들도 좀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 앞으로 4월 달장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에서 수요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침에는 어땠고 또 장 마감 때는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일중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계속 이런 답답한 이제 좀 비정상적인 좀 증시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비정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은 있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비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답답함을 느끼냐면 그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주라 그러죠.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LG이노텍, LG전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니면 뭐 현대제철 물론 잘 갑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동안 잘 갔었던 중소형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크게 가지를 않습니다. 폭이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빠질 때서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에 맞춰가지고 급락도 많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이 그렇게 변동성이 뭐 3%, 4%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질 않는 그런 이제 갖춰진, 그러니까 가둬둔 그런 박스권 장세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잘 건들지 않았던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는 숨어져 있는 저는 그래서 숨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종목별 장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IM이라든지 자, 뭐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도 뭐 이제 종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왼쪽에 지금 종목에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요 KT서부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대형주, 기관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좀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은 그래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막 사는 모습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최근에서 강세를 보여주거나 제이콘텐트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한국가스공사, 한화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동부손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수급을 보게 되면은 매수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만 보면 많이 매수를 해주죠. 한국토지신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하나시스템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이게 크질 않 노트북이다 보니까 크질 않아서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답답하게 지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은 뭐 연기금이든 지금 막 주식을 뭐 판다만 얘기 나오죠. 팔기는 팔죠. 팔기는 팔지만 사는 애들은 삽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시스템 많이 사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수급을 보면 요 밑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70만 주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뭔가는 지금 계속 삽니다. 근데 지금 막 뭘 팔고 있느냐? 오늘도 보면은 막판에 오늘 그래도 주식을 샀었어요. 외국인들이 샀다가 거의 이제 3시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죄다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네. 확 매도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1,500억인가 1,400억인가 매수까지 3시 정도까지 들어왔던 것 같았는데 2,900억을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외국인들도 계속 오늘 매도를 일관을 했었고 어쨌든 막판에서 매도 물량들을 출회를 했는데 사는 것들은 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른쪽에 이렇게 SK 하이닉스처럼 시퍼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무슨 모두 다 단합한 것처럼 죄다 매도예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만 사네요. 그렇죠? 죄다 매도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롯데하이마트처럼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국콜마처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쪽이라도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까처럼 한국토시사처럼 외국인들이 왕창 사주고 거기다가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KT 흐름을 보게 되면 전혀 틀리죠. 딴 쪽과 어디 쪽과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랑 이렇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귀에 많이 익혀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죄다 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친근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사실 손이 잘 가질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 손이 잘 가질 않는데 지금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해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여버리니까 수익이 나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장이 이제 내일서부터 4월 1일입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장이 새로 4월달 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실적 장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심리 그다음에 유럽 시장 신고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내일에서 이제 움직일 시장의 흐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대형주의 업종별 차별화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들 해가지고 조선주, 건설주, 기계주, 그 다음에 철강주 이런 쪽들처럼 아니면 증권주하고 은행주, 보험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그동안 많이 못 갔던 애들이에요. 많이 올라갔던 삼성전기나 LG화학은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는 애들인데 많이 못 갔던 애들이 차별화로 걔네들이 계속 가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월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에 잘 익히지 않았었던 이상한 좀 전에 봤었던 종목은 이상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면했던 종목들에서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건드리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그런 개별주들이 급등세를 펼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은 그런 식의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오면 거침없이 풀어나갈 텐데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을 잘 담지 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수급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실현하려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이머징 국가에 대한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누구보다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답답한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 좀 냉혹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챙겨가야 되는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부양책에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또 쿠팡에 이어서 미국 상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이 비트코인 관련된 두나무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 31일에 피츠버그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를 또 부양 패키지를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미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였죠. BBB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번에 그 2차 재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양책은 총 2단계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부양책은요. 도로, 항만, 통신 등 물리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2조 2,500억 달러 규모를 먼저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몇 주 뒤에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그냥 돈이 막 샘솟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와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선 이제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슬로건이기 때문에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이쪽 섹터를 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일단 돈을 거기다 뿌린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공개방송에서도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도지현 앵커님 집에 네. 거실에다가 100조를 뿌려요. 네. 기분 좋은데요? 엄청 좋죠. 그럼 100조를 뿌리면 그거 갖다 뭐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사고 싶었던 걸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소비가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그렇죠. 네. 뭐 만약에 떡볶이집을 열고 싶으면은 네.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서장원 건물 옆에다가 건물 하나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조 정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뿌리면 그 돈을 갖다가 휴지통에 버리지는 않아요. 뭐 춥다고 그걸 불로 태우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요. 그걸 갖다가 뭔가를 쓸 겁니다. 결국은 돈을 뿌리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건설 경기가 됐든 아니면 뭐 소비로 들어가든 이렇게 뿌려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뿌릴까? 바로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하지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 그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삶 자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건데 기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그래서 인플레 우려 때문에 이제 막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을 좀 묶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돈을 뿌린 다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돈을 뿌렸는데 소비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 최악이죠. 가장 최악이죠. 네. 돈을 열심히 뿌렸고 빚을 내가지고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막 뿌려냈더니 오히려 막 그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하고 중산층 다 도산을 하고 모두 다 어려워지면 그때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을 뿌려놨더니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09.7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달에서 90 정도 됐었대요. 90에서 이게 100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게 좋은 건데 우리나라도 소비자 그 신뢰지수뿐만 아니라 심리지수도 CSI 심리지수도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기사가 한번 나왔지만 101인가요? 그러니까 100 이하가 이제 그 설문조사했을 때에서 안 좋을 때에서는 100 이하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것보다 이제 좋아지면 그래서 100 이상이면은 좋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체감적으로 이제 이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유럽 시장도 지금 신고가로 어제 독일 시장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장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시장도 그리스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도 전고점이 돌파가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 이런 소비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지금 계속 풀어대고 있는 이유들 이게 안 먹히면 뭐 이거 끝장이에요. 뭐 이거 안 먹히게 되면 난리죠.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이제 돈을 풀었는데 소비가 진전이 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전 세계 다 같이 망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싹 다. 다 망하는 겁니다. 빚만 생기고 돈은 늘어나지 않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기업들은 계속 다 도산을 하고 뭘 할 때마다 네. 도산하고 다 도산하고 그냥 도산하고 네, 최악의 아무것도 안 시나리오네요. 움직이고. 네. 근데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고 지금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풀게 되면 뻔합니다. 돈을 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 경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단 그래서 코로나 이제 예방 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여행도 다니고 돈도 쓰고 음식점도 가고 하니까 그래서 돈들이 여기저기 이게 풀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업들도
빨리 생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경기는 살아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기가 살아나고 지금 좋아요, 다. 뭐 막대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는 미국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그거를 이상하게 잡고 있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더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부었던 게 거의 2조 가까이, 그렇죠? 네. 2조 가까이를 이제 들이부었는데 이번에 들이붓는 게 4조. 우리나라 네. 돈으로 4천조 500억. 그러니까 4천조하고도 500억 정도, 그러니까 4천조라고 합시다. 그냥 4천조 정도를 4,500억. 4천조 맞나요? 네. 4천조 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을 이제 그렇게 들이붓는데 이 정도 들이부으면요. 물론 이게 통과가 될지는 이제 또 왔다 갔다 또 얘기가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가 않으면 지금 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국을 벗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소비가 이제 살아나야 되고 코로나 이제 예방 백신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미국은 4월 19일까지 그 성인 남녀 90%를 맞춘다라 그러죠. 그럼 맞추게 되면 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은 5월 달, 6월 달 정도 되면 소비가 살아날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뛸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잘 가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제가 4월 달에 좀 뚜껑이 열려봐야 되겠는데 네. 이상한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잘 대중들이 이제 잘 공략 좀 이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겁니다만 네. 잘 보지 않았던 종목들만 이런 이제 개별주 장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업종별 그 차별화 장세로 지금 계속 기가 외국인들이 사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을 조금 바꿔서 좀 공략할 필요는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시장은 급락은 없을 거다. 왜냐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경제지표라든지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오늘 새벽인가요? 기업 실사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좋게 나왔어요, 지금. 다 좋게 나왔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맞다.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도 맞고 그게 뻥은 아닌 것 같다. 거짓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시장은 오를 텐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종목들이 갈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4월장이 지금까지 횡보하던 장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많이들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국도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돈을 겠다고 하니까 관련된 SOC 관련된 사업들이 가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위원님. 경기 그렇죠. 민감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스텝이 뭐가 될지는 일단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봐서는요.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는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사람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접근을 지금 주저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철강, 그다음에 건설, 기계라든지, 네. 기계 이쪽 계속 갈 것 같아요. 뭐 지금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업종들은 건설하고 기계 업종은 살만합니다. 뭐 예를 들어 종목을 뭐 찍어달라 그러면 두산중공업 그동안에서는 부실했던 부분들하고 굉장히 애매했던 부분들,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잘못하면 얘네들 뭐 두산밥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계들 중에서 하나는 뭔가가 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네. 부실한 부분들 다 매각하고 팔고 다 이번에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는 수급도 좋아졌고 차트도 월봉상으로 굉장히 바닥입니다. 한번 주가 한번 볼게요.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 바닥에 있어요. 지금. 엄청 바닥에 있죠.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이번에 두산인프라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 얘도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에 있고 수급은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많이 사죠. 연기금도 많이 사죠.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연기금 주식 판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난리를 치고 이거 계속 판다는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주식을 비중을 줄인다는데 왜 사겠습니까? 그만큼 좋아 보이니까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쪽처럼 연기금이 이렇게 사주는 종목들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연기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못 가게 만드니까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을 묶어두고 못 가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만약에 주식을 확대를 해서 사주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국인들을 꼬시기 위해서는 연기금도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해서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상으로 한번 봐보세요. 주식들. 그러면 바닥에서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월봉상으로 얼마나 바닥입니까? 이런 게 15,000원, 2만 원, 3만 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건설주도 마찬가지. 현대건설 한번 봐보세요. 현대건설도 바닥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벌써 삼성전기나 이런 애들은요. 이만큼 여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큰 목표치까지 다 올라갔는데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 증권주 뭐 미래에셋, 대우증권 다 바닥에 있어요. 그 외에서도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해상 보험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 다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시간을 좀 길게 두면은 지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이런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들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개별주장으로 이제 움직일 때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내일장 움직일 업종 아니 오늘장 움직일 업종을 얘기할 때 종목을 얘기할 때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림을 보면서 아 이런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아 오늘 장 되게 찌글찌글하고 되게 재미없었는데 아 저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좀 눈치를 좀 채서 내일장서부터 해서 그런 쪽들이 계속 움직이면 이제는 개별주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SOC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 좀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한 종목 이야기는 다음 코너 시간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비트코인 열풍이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주변에서도 많이들 시작을 하시고 관심이 아예 없으셨던 분들도 좀 찾아보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명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종목과 업계가 떠들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두나무는 최근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슈가 지금 쏠렸으니까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지금 벌써 우리기술투자라든지 A팀이넘 인베스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나무 관련주 쪽으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벌써 차트가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그러면은 진짜로 상장을 할 것이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두나무 측에서 어제 30일 날 나스닥 상장설에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이 뒤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냐면 없다며 말을 흐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성 정도가 있다. 그렇죠. 가능성 정도만 얘기고, 그러니까 뒤로 발로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렇게 해갖고 상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이에요, 설.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당연히 급락이 나올 거고,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디지털 자산거래소 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 직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1위고 전 세계에서 2위 정도가 지금 거래소가 있는데 코인베스트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코인베스트의 기업 가치는 일단은 한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정도 가치를 한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2위 거래소인 크라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기업들로부터 자금
를 추진 중에 있고 기업의 가치는 약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그러니까 11조에서 22조 정도 측정이 되고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일일 거래량들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거래량이 많잖아요, 제일. 그래서 거래량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서 기업 가치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5조에서 뭐 10조까지 얘기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5조에서 10조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상장하면 대박을 치겠죠. 상장을 하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거나 이슈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저도 그 2017년도인가요? 그때 2천만 원 그때 확 올라갔다 한번 이제 꺾이기 전에 저도 코인이 좀 궁금해서 매매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갖다가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 걸 갖다가 두 달, 석 달 해가지고 그때 500만 원으로 두 달 동안 이게 3천만 원을 벌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빠지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지면 조정을 받으면 뭐 3825, 618. 그래서 5, 그러니까 중심 정도 조정, 그다음 618 조정. 그래서 저는 618 조정 내에서 다시 이게 움직일 거라 생각해서 최고점에서 잘 팔았습니다. 다 팔고 빠질 줄 알고 있었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18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조정 받을 때에서 들어갔습니다. 반등 나온 다음에 빠지는데 그러면서 빠지면서 1년간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개념 없이 빠져요. 그래서 그 코인들은 올라갈 때는 하루에 20% 올라가고 뭐 15% 올라가고 이게 팍 올라가면 막 100%도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빠질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벌었을 때 챙겨야 되는 거죠. 챙기지 않으면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디지털 자산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디지털 화폐 만든다라 그러죠. 그리고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그게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화폐. 미국은 뭐 중국은 뭐, 우리나라는 뭐 해갖고 고게 될 수가 있고 그게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름 없는 이거 이름은 있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기로 했었던 그런 이제 코인들은 가격들이 싹 빠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서도 상장 폐지 당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었다라 그러는데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해요. 왜 그래요? 돈을 넣고 땡겨버리니까. 근데 그게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제가 코인을 예전에 한번 매매를 해보니까요. 네. 매매를 해보니까 빠질 때 어느 정도 빠지고 멈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잘 움직이지만 계속 빠지면 계속 빠져요. 아주 정말 징그럽게 빠집니다. 징그럽게. 90% 빠졌는데 90% 빠진 데서 또 90%또 빠져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식은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면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재벌이 망하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는 확실히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코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억 정도 간다라 그래요. 1억 정도 갈 거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이종 전문가 코인 나중에 박살나니까 조심하라 그랬더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안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언제까지 빠지는데 제가 코인을 해본 사람을 그 입장으로 얘기했을 때에서 이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식이 확실하게 대형주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코인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저는 그 코인으로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제대로 한번 물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억을 찍잖아요. 네. 1억을 찍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또 쭉 빠지고 또 다시 올라온다라는 생각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네. 코인 어디서 길게 볼 때에서는 지금 이 두나무 이슈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가지고 길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서 아직 이슈는 살아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나무에 대해서 지금 가치평가가 5조에서 10조 정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직상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두나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장기적으로만 보지 마셔라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코인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따로 없다고 이슈는 물론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쿠팡 같은 경우도 쿠팡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슈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이슈도 있다. 비트코인이 대세는 대세다라는 말과 함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과 내일장 움직일 업종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굉장히 많았지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잘 아는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또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까 보다가 게임주 대장주로 움직이는 NC소프트가 계속 특징주로 꼽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지금 80만 원까지 좀 떨어져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100만 원을 바라보던 NC소프트가 이렇게 조정을 받나 했는데 또 며칠은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서 반등 다시 한번 시작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NC소프트 어떻게 보실까요? 자, NC소프트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NC소프트 최근에 이제 그 확률 그 게임 아이템 그거 네. 이슈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버를 롤백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유저들에 대한 이제 화를 또 돋구는 그런 이제 뭐 어쨌든 뭐 유저들과 뭐 신뢰감에 이제 금이 가는 문제들이 그렇죠. 생기면서 왜냐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이제 수익이 거기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70만 원까지 빠질 것이다라는 그 증권사 리포터서부터 해서 지금 목표치를 하향을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빠지고 반등을 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억울해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려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잘 사주질 않아요.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 24,000주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샀죠. 기관하고 금융투자 투신하고 연기금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사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팔면서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아마 얘네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띄어 올리고 나서 쟤네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좀 싶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갔고 굳이 그런 악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외국인들은 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아마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팔았을 거예요. 팔았을 겁니다. 팔았을 건데 최근에 더 비싸게 어떻게 팔아보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최근에 물량들을 늘렸다가 지금 확 물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급락이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었던 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다면 지금 아주 신나게 빠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벌써 뭐 70만 원 아니라 65만 원 지금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빠졌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고점에서 뭐 30% 빠지고 지금 4일만 해도 지금 14% 뭐 13% 이렇게 빠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수급이 꼬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네. 수급이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조금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려 있다면 들어줄 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고 실적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쪽에 이제 그 고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막 억 단위로 이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쪽을 이제는 접겠다,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네. 실적은 좋을래야 좀 좋을 수가 없을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들어줄 때마다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NC소프트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디 쪽을 좀 저희가 봤을까요, 오늘? 일단 시멘트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멘트 업종이 움직이는 게 지금 시멘트가 재고가 부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인상을 할 거라 그러고 어제까지가 전국 시멘트 남은 물량이 4일치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경기서부터 해서 이쪽이 막 살아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계속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기사가 좀 나왔는데 오늘도 시멘트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전망. 그래서 서울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기대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뭐 시멘트 공급 부족, 그래서 쇼티지라 그러죠. 시멘트 공급 부족 그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성신양의 아시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시멘트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중소형 건설 테마주들, 그래서 동신건설, 사무개발, 뭐 코오롱 글로벌,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주, 뭐 테마 쪽에서는 하츠, 그다음에 NX, KCC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쪽 테마주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움직이는 테마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공략하는 테마는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세아 시멘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세아 시멘트 굉장히 강하죠. 자, 이것도 왜 봤더니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지금 6만 원서부터 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아시아 시멘트고, 아시아 시멘트, 그다음에 성신양회 얘도 바닥에서 열심히 거래 실리면서 이제 슉 하고 올라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다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겁니다. 한일 시멘트. 자, 그리고 지금 건설주들도 이거에 맞춰가지고 수급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서 건설주들 철강주 다음으로 쫓아갈 종목으로 조선주, 철강주 다음으로 쫓아갈 종목으로 건설주를 보고 있는 이유도 뭐 이제 대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대선 내년에, 공약으로 네.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늘 나오니까 뭐 우리 고장에다가 혹은 뭐 어느 지역에다가 뭐를 하고 이런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오겠죠. 이런 공약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 6월 달에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사회 간접 자본, 뭐 SOC 사업 관련주들 이런 쪽들 통틀어서 다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시멘트 업종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건설주 관련주 쪽으로도 아까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이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건설주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중소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다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건설주들하고 시멘트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이쪽들이 오늘 좀 강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장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사실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1시간 정도. 네. 근데 지금 1시간이 아니고 한 2, 3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종목의 느낌만 한번 봐보세요. 느낌만 보게 되면 자 왼쪽에다가 제가 관심 종목을 미리 좀 만들어놨었는데 자 아까 전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던 거고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개별주들 약간 참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형지 INC라든지 뭐 예스24라든지 태광, 뭐 TI홀딩스, 한일현대시멘트 이거는 아까 시멘트 관련주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토비스, NX, 나무가, KG, ETS, 노루홀딩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보면은 눈에 익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 종목이 대중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잡테마예요. 잡테마, 잡개별주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잡테마, 잡개별주, 노루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삼보판지도 마찬가지고 메르츠화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보면 지금 엄청난 상승장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유성 TNS도 마찬가지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을 제가 이걸 뽑은 거를 집에서 한번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종목을 뽑는 그런 이제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게 검색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레이더예요, 레이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찌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듯이 여러 개에다가 미끼를 달리해서 이제 레이더를 걸어 놓는 거죠. 하나는 지렁이 미끼, 하나는 뭐 떡밥 미끼, 또 하나는 뭐 다른 미끼를 껴가지고 넣으면 여기는 지금 뭐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보듯이. 지금 집에서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쭉 살펴봤어요. 잠깐 나는데 쭉 살펴봤는데 대중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종목들 방송 끝나고 한번 여기 있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4월 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애들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가면서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굉장히 잘 강하게 들어주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종목들이 여기는 지금 몇 개를 추려왔는데 다 못 적어오고 184개가 나왔습니다. 184개가. 그러니까 대중주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시장에 재미가 없었지만 좋은 종목들이 184개가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장이 그래도 이 정도의 흐름에서는 뭐 70개, 5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184개가 나왔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잘 보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좋은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4월 달 장세에서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별주 폭등 장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이 아니고 이상했던 잘 보지 않았던 종목들이 막 튀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업종의 대표주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서 좀 바뀌면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형주들과 개별주의 흐름들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잘 참고를 해서 제가 조만간에 또 공개 방송을 또 열 테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야기만 1시간 아니 2시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한 힌트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 주 베스트 스탁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을 하나둘씩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월부터 AP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녹스 첨단 소재, 원익홀딩스, 코스모화 이렇게 순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덕산 네오룩스, ICD 그리고 CJ, CGV까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3월 달에 들어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GKL, 강원랜드 이렇게 소비재 관련주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 먼저 볼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뭐부터 볼까요? 자, AP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의 흐름들과 종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1월 달서부터 해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에서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AP스템도 말씀을 좀 드리면 AP스템 나쁘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뭐 OLED 장비주 쪽,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들 아직 살아있고 OLED들도 여전히 뭐 쇼티지라든지 그 성장세가 계속 뭐 대형 TV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 좋을 쪽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과연 주가도 그렇게 똑같이 전망과 똑같이 가줄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왼쪽에 보이죠? 태광이라든지 이런 이제 잡 개별주들이 너무 좋아요. 삼호개발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 차트들 한번 봐보세요. 이 차트들은 마치 무슨 차트들과 같냐면 작년 2차 전지들이 폭등할 때 있죠. 그때 모양과 작년 여름에서 자동차 부품주 폭등 그때 모양과 비슷한 겁니다. 전기차 2차 전지가 작년 여름서부터 막 폭등을 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삼목개발 쪽은 그러니까 이게 꼭 건설 섹터고 뭐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종목을 그냥 다 그냥 난잡하게 뽑아놓은 건데 거기에 그냥 유진기업, 시멘트 기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예스24, 뭐 연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투비소프트 바닥에서 이렇게 차트가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종목들이 차트가 이뻐지게 만들어지는 쪽들이 저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이 가지 않습니다. AP스템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종목이죠. 대중주고 OLED 장비주의 대중주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4월달 시장은 대중주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답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잡주들은 엄청 잘 가는데 이런 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AP스템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수익을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매수 가격이
한 2만 한 5천 원대인가요? 그때쯤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원래는 수익이 20%좀 넘게 났다가 지금 이제 쪼그라든 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수익이 나 있는 거니까 아마 4월 달 장에서는 당장 팔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4월 달 장에서 안 가면 정리하고 저런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저는 그래서 희귀한 개별주라고 써놨는데 희귀한 개별주라고 히토리 관련주 아닙니다. 희귀한 개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그런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잡주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4월 달 내일서부터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잡주들이 막 급등을 하게 되면 저런 식에 있는 뭐 NX, 뭐 나무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노루홀딩스, 뭐 사람인 HR, 뭐 이런 종목들처럼 사람들이 잘 공략하지 않은 새로운 이상한 이름 잘 익숙치 않은 그런 종목들로 이제 붙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이제 희귀한 이상한 종목들 좀 불안해서, 왜냐면 잘 친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 철강주, 조선주, 기계주 있죠? 이런 쪽들, 대형주 쪽, 이런 쪽도 공략하시고, 아니면 증권주도 괜찮아요. 왜냐면 증권주들도 가긴 갈 겁니다. 지수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 증권주, 월봉상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거 주워 담아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소비주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주도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올라주는 건 참 다행인데, 이것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4월 달에서 계속 더 올라가주면 조금 더 보유할 수 있어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것도 바닥에서 여기를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 6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볼 수는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만약에 가다가 좀 멈추면, 얘가 가는 이유는 뭐 뻔해요. 이렇게 수급을 보면 사잖아요. 기관들이 사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얘도 기가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건데, 어느 순간 얘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팔아다가 다른 쪽으로 교체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AP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일단 6만 원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 네오록스도 수급의 힘입니다. 딱 보면 이렇게 기관들이, 투신들이 연기금들 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크게 먹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까 보니까 여기 이렇게 태강처럼 바닥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 실린 애들이라든지, 뭐 토비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대창 단조, 뭐 이하공영, KCC,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메리트 있어요. KCC 봐보세요. 지금 쭉 바닥에서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이게 많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HMM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월봉상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월봉상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하이로코리아도 몇 년 조정을 받았냐면은 이게 1, 2, 3, 4, 5, 6년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것도 과거에 2009년도서부터 굉장히 좋은 조선기자재 쪽으로 이름을 날렸던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6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7년째인데 지금 조선주들 다 좋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선주들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지만, 특히 조선기자재들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하이로코리아 차트 한번 봐보세요. 예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량 실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더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는 쪽은 훨씬 더 안전한 쪽이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4월 달에 이제 종목을 바라본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왜냐면은 한 게 현대차고, 기아차고, 그쵸? 만도고, 이런 쪽이고, 자동차 부품주고, LG전자고, 삼성전자고 이러한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교체하려니 조금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4월장은 그렇게 녹록한 장은 아닐 겁니다. 시장은 급락은 없어요. 급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유는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급락은 없지만 종목들과 섹터들이 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4월장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그냥 오늘까지 움직인 걸 보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고 뭐가 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레이더를 다 걸어놨기 때문에 뭐가 움직이는지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저녁 방송이나 아침 방송에서 계속 도움은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톡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보하는 장 속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지 팁을 잔뜩 전수해 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등 모두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고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